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이 80세를 넘기며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오랫동안 써야 하는 영구치 관리에도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치가 빠지고 자라난 영구치는 한번 손상되면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불가능한데요. 지금 여러분의 치아는 어떠신가요? 관리를 안 하니까 이빨도 한 개, 두 개 빠지고 또 가다 넘어지고 그래서 빠져가지고 틀리다 하는 거 가깝아서 못 하겠더라고 막. 그래서 빼고 막 그냥 고기나 먹고 살자고 막. 저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불길을 몇 개 해놨어요. 해가지고 그게 또 시간이 흐르니까 그게 또 하나씩 아프기 시작하더라고. 부분 틀리를 했는데 그게 자꾸 뺐다 끼었다 하니까 그게 뭐 아프고 너무 아프고 먹을 수도 없고 못 견디겠었어요. 제가 그 위에를 설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음식을 먹을 때라든지 이럴 때는 뭐 크게 입을 벌리지도 못하고 제작 활동을 할 때 털리가 덜거덕거리는 경우도 있고. 노화나 사고, 질병으로 인해 치아를 상실하는 경우 노년 건강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음식을 씹기 힘들어지면서 소화 장애나 영양 부족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상실한 치아 쪽으로 주변 치아가 무너지면서 구강 건강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씹기 어려워지면서 삶의 질까지 저하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삶의 질을 결정할 수 있는 전학 임플란트에 대해 신준혁 원장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는 일단 치아가 없는 그런 부분을 인공치아로 대체하는 수식입니다. 그래서 치아가 상실되었거나 이제 선천적인 결손 또는 뭐 충치라든지 뭐 잇몸이 많이 안 좋아서 빠졌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치아가 상실되었을 때 필요한 그런 시술입니다. 그리고 전체 치아가 부득불 뭐 없는 그런 틀니 상태로 계셨다든지 뭐 치아 전체적으로 사갔다든지 뭐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전체를 임플란트로 대체하는 그런 경우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전학 임플란트라는 거는 그야말로 전체를 다 임플란트로 대체하는 시술을 말합니다. 틀니가 아니라 고정이 되어 있는 내 치아처럼 이를 만드는 그런 시술이 전학 임플란트고요. 점점 더 이 전학 임플란트의 기술이 발전함으로써 어떻게 하면은 환자분의 그런 손상을 줄이면서 시술 시간을 단축시키고 그러면서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게끔 채소로 상처를 입히고 치료하는 그런 걸 저희가 채소 침습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개념이 또 최근에는 전학 임플란트에 많이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전학 임플란트가 아니라면 우리가 틀니를 쓸 수밖에 없게 되거나 소수의 치아를 가지고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틀니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재질입니다. 그래서 또 꼈다 뺐다 해야 되고 그런 의치라고 하죠. 그런 치아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가능하면 좀 잘라서 크게 입을 벌리지 않고 먹어야 된다든지 뭐 어디 남들과 대하게 됐을 때 이가 빠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게 틀니 치료고요. 근데 전학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빠진다거나 탈락한다거나 이런 데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고요. 그리고 식사하시는 거는 원래 내가 자연치 건강한 사람의 준한 정도로 뭐 식사하시는 데는 아무 제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삶의 질이 달라지고 또 나다운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최근에는 전학 임플란트가 뼈 소실이 많은 분들에게 인공 잇몸까지도 같이 만들어 드리기 때문에 틀니의 유일한 장점이었던 그런 합축해 보이는 걸 개선하는 데에는 전학 임플란트가 충분히 커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전학 임플란트를 이제 저희가 시술을 할 때 고려해야 될 부분은 환자분이 체력이 떨어졌거나 뭐 치과에 어떤 두려움이 많거나 뭐 뼈 상태가 너무 안 좋거나 난이도가 높은 케이스들이 거의 주를 이루는데요.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의사의 어떤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진단을 하면서 그 진단에 따라서 임플란트 시술을 해내는 능력이 또 많이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많은 경험이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시술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보철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보철을 얼마나 잘 만드느냐, 어떤 팀을 가지고 어떻게 잘 이루어내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아름답기만 한 목요일 오전. 날씨만큼 기분도 좋았으면 하지만 박영진 씨는 어딘가 불편해 보입니다. 아침을 대신해 편의점 죽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는데요. 소아마비로 다리가 불편해도 씩씩하기만 했던 영진 씨는 치아 문제로 음식을 제대로 못 먹어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불편하지. 씹지는 못하는데 그런 라면 같은 것도 국 끓이가 먹고 밥도 살라고 그냥 어금니가 먹는 거고 뭐 그렇지 뭐 뻔하지 뭐. 김 싸 먹고 라면 끓여 먹고 뭐 빵 같은 거 부드러운 거 먹고 뭐 그런 거 먹지. 다른 거 먹을 수가 없으니까 앞에만 몇 개 잡고 몇 개 있고 뭐 안에는 안 해도 없는데 뭐. 먹는 둥 마는 둥 대강 배를 채우고 길을 나선 영진 씨는 오늘 치과에 가서 이 힘든 시간을 해결할 방법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어느새 도착한 병원. 오늘은 검사 결과를 듣고 전악 임플란트를 결정하는 날인데요. 치아 상태가 좋지 않아 임플란트도 할 수 없을까 봐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맨 처음엔 개안았지. 개안았다가 이제 관리를 안 하니까 이빨도 한 개, 두 개 빠지고 또 가다 넘어지고 그래서 빠져가지고 치과에 가서 치료를 했거든요. 치료를 하고 틀니를 했는데 틀니를 하는 거 가깝아서 못 하겠더라고 막. 그래서 빼고 막 그냥 국이나 먹고 살자고 막 버리고 나서 이제 그냥 이래 사는 거지. 아이고 또 아플까 봐 걱정이에요. 그 생각을 하니까 우리 아들도 임플란트 했으니까 아빠 그거 하면 아플 건데 그래서 뭐 감수해야지 뭐. 내가 다 찾으니까. 전악 임플란트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치아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진단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먼저 3D CT를 통해 파노라마와 CT 촬영을 하고 이어서 구강 스캐너를 통해 치아 구조와 현재 상태를 살펴봅니다. 이후 파노라마 사진과 CT 등을 분석한 환자 정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오늘 영진 씨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궁금해집니다. 처음 이제 환자분이 오시게 되면은 우리가 진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진단이라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치료를 해서 현재 환자의 상태를 개선을 해서 우리가 어떤 목표로 치료를 하느냐, 그런 대한 방향을 이제 정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 치아가 이렇게 많이 망가진 원인을 파악을 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 환자분이 관리를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또 환경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치과의사로서 볼 때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위아래 치아 관계가 교합 관계라고 하는데요. 그런 교합 관계가 안 좋아진 게 계속 방치가 돼서 도미노처럼 치아들이 망가졌는지, 아니면 치아의 어떤 치열 속에, 치아의 어떤 배열 속에서 문제가 생긴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파악을 해야 되고요. 또 어떤 치료를 할 때 항상 모든 게 이렇게 장점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단점과 장점을 이제 고려해 보았을 때 어떻게 하면 환자분이 생각하시는 불편해 하시는 부분이 커버가 될 수 있는 치료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걸 또 선택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이야기도 충분히 듣고, 그 다음에 또 환자분이 알지 못하는 또 전문가로서 그런 상태들을 우리가 파악해내고, 그렇게 해서
좀 더 경험이 또 많이 쌓인 의사인 경우에는 또 많은 것들을 좀 많이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과정,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만 치료가 완료가 되고 나서 보다 튼튼하고 오래가는, 그리고 보다 자연스러운 그런 치료 결과가 나오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치아도 없으시고 해서 많이 힘드시죠? 자, 일단 한번 볼게요. 다 물어보세요. 다 물어보세요. 아이고, 턱도 안 좋으시네요. 그죠? 예, 이가 없는 상태로 너무 이렇게 틀어진 상태로 너무 오랫동안 계셔가지고 이제 턱도 안 좋으시고 이런데, 환자분께서 치아가 이쪽으로만 식사를 또 많이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턱이 틀어지고 해서 여기 턱 관절도 되게 안 좋으셨어요. 그리고 이도 여기가 부러지고 여기도 부러지고 여기가 밑으로 많이 닿으면서 여기 치아가 밑으로 많이 처져서 내려오고 막 엇갈리게 지금 닿이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원래 종래의 방법으로는 이런 쪽에 뼈가 너무 없어서 사각동 거상이라는 뼈 이식을 좀 해야 되는데 이쪽에도 염증이 굉장히 크세요.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CT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위에 6개, 밑에 6개 정도를 심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술 시간도 한 6개월 이상 단축이 될 것 같고요. 요게 지금 이제 환자분 아버님 요 치아 상태거든요. 우리가 3차원 스캐너로 이렇게 하면 어떤 상태인지도 다 나와요. 여기 빨간 색깔 요런 데가 좀 약한 잇몸, 요런 데가 딱딱한 잇몸이거든요. 그리고 요런 높낮이가 달라서 우리가 CT 찍었던 CT하고 그 뼈를 보면서 뼈가 얼마나 두꺼운지, 실제는 굉장히 얇아 보이는데 여기에 두께가 좀 나오는 포인트가 한 3포인트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최대한 요 부착치은 딱딱한 잇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어야 나중에 임플란트 보철을 하고 나서도 관리하기가 좀 편해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요 디지털로 다 하나하나 분석을 해가지고 제일 안 아프고 빨리 낫고 최소한 뼈 이식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결과는 최적으로 나오게끔 저희가 진단을 확실히 해가지고 그렇게 다음번에 수술에 들어갈게요. 환자분은 굉장히 이제 치아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이 없어 하시는 상태고, 워낙 이가 없는 상태로 오래 계셨습니다. 그래서 치아 잇몸이 굉장히 좀 많이 얇아지고 좀 많이 꺼지고 또 그런 상태이시고, 치아가 이렇게 한쪽으로만 이렇게 씹으시다가 앞니 쪽 그게 이제 부러진 거예요. 보면은 이렇게 딱딱한 잇몸살이 있고 또 연한 잇몸살이 있는데, 그리고 딱딱한 잇몸살이 잇몸의 그 치조정이라고 합니다. 거기 윗부분에만 이렇게 걸쳐 있는 상태가 돼서 우리가 치료를 할 때 어떻게 하면 그 부착치은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또 그러면서 또 뼈 이식량을 최소화시키고 또 그러면서 또 잘 씹히게 만든 튼튼한 그런 임플란트를 만들어야 되고, 또 어떻게 하면은 최소의 상처로 또 최대한 빨리 그렇게 치료를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고, 아마 한 위아래로 한 6개 정도의 임플란트면은 위에 14개, 밑에 14개, 28개의 치아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초진 씨에 처음 왔을 때 이런 얼굴 사진을 보면 요 아래쪽 잇몸뼈가 이렇게 위로 많이 솟구쳐 올라와 있습니다. 치아가 남아 있기 때문인데요. 위아래 전체 치아는 발치를 하기로 저랑 얘기가 되신 상태고요. 아래 치아 같은 경우에는 CT상에서 또 평가를 해봤을 때는 요 밑쪽으로는 임플란트가 들어갈 만한, 아주 정확하게 심으면 그 두께가 됩니다. 아슬아슬하긴 하지만. 그래서 좌우로 임플란트를 3개씩 6개 임플란트가 들어가고, 또 오히려 이쪽에서는 뼈 이식을 하는 게 아니라 뼈를 조금 높이를 낮추고 줄이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야 되고요. 좌우의 비대칭인 상황을
그 티타늄의 프레임으로 만드는 보철이 있습니다. 그 보철을 통해서 비대칭을 해결하는 그런 계획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양쪽으로 3개씩 심는 임플란트 자체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과정, 보철을 만들고 그 보철을 입안에 넣기까지의 과정도 굉장히 복잡하고요. 이가 들어가고 나서 그걸 구강 내에서 어떻게 조절을 하느냐, 그 부분, 보철적인 고려가 훨씬 중요한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남북이죠. 나야 뭐 좀 힘든 대로 산데서 남북에 그러니까 뭐 보는 사람마다 뭐 이빨에 티를 해라 하자고 뭐 그 소리 이제 안 들어도 좋고 뭐 지금은 죽밖에 못 먹는데 이제 필요하면 고기도 먹고 소고기도 먹고 마음껏 먹을 수 있으면 좋지 뭐. 갈비도 먹고. 임시 치아 확인을 위해 치과를 찾은 김성웅 아버님은 희망이 생겨 요즘 기분이 좋습니다. 보철한 치아가 흔들리고 상태도 좋지 않아 몇 달 전 전악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는데요. 수술 후 음식 먹는 것도 편할 뿐 아니라 얼굴도 달라졌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 요즘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 처음에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불길을 몇 개 해놨어요. 해가지고 그게 또 시간이 흐르니까 그게 또 하나씩 아프기 시작하더라고. 원래 위에 치아가 6개 정도 있었는데 4개는 좀 시원찮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치과를 찾게 돼서 아파가지고 음식도 잘 못 먹겠고 그 2개는 아주 야물었어요. 송곳니 비슷한데 그 원장이 딱 보더만은 아버님 이거 2개를 다 빼버리고 위에 통째로 싹 다 하는 게 깔끔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 하게 됐어요. 믿고 원장님 믿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예. 또 2번째 노페이 체크하는 날이고요. 한번 어떤 게 좋을지 한번 체크 좀 해보겠습니다. 요 보철은 그냥 오늘 한번 하루 확인용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형태가 될지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는 날이라서요. 뭐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되지. 요 형태대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오늘은 저번에 대략적으로 높이를 정한 거에서 오늘 그게 실제로 높이가 어느 정도 맞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얼굴에 여기가 지지가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실제로 환자분이 담으시는 높이가 저희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담을리는지 그거를 체크하는 날이거든요. 싹 달라지군요, 얼굴이. 뭐 아직 10%도 안 했는데요. 자, 사람 모형이 나오네. 그죠? 예.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고개 한번 돌려주세요. 여기 뒤에 목을 떼시고, 예, 허리를 바로 서시고, 자, 다물어 보세요. 자, 예, 침 한번 삼켜 보시겠어요? 자, 여기는 이 일을 만드시는 저희 기공실 팀장님이시고요. 이제 환자분 일을 이제 주관해서 만드실 거예요. 오늘 현장에서 한번 더 보고 또 참고할 거고요. 기공실 팀장과 보철 제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신준혁 원장. 자체 기공실에 있어 바로바로 기공실과 의견을 나누어 환자에게 가장 맞는 맞춤 보철 제작이 진행됩니다. 이렇게 저희가 체크한 거를 제가 얼굴 사진 하나 찍어가지고 치아 사진하고 그거 가지고 또 저희 기용사 선생님이 보철 만들 때 또 좋은 참고로 해가지고 더 예쁘게 만들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환자에게 가장 편하고 어울리는 보철 제작을 위해 구강 사진을 찍는데요. 이런 과정들이 점검 단계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위에 얼마 남지 않은 치아들을 우리가 브릿지라고 합니다. 브릿지를 적절한 배열이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좀 무리하게 너무 많이 연결을 해서 오랫동안 방치해서 쓰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 잇몸 뿌리까지 뼈까지 이제 상해가지고 이렇게 덜렁덜렁한 상태에서
내원을 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를 빼야 되는 상황에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치아를 일단 발치를 하고요. 그리고 이를 빼는 날 임플란트 시술을 같이 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런 보철을 만드는데 한해서 오론 6, 오론 7 이런 보철을 만들 때에는 개수가 많은 게 오히려 더 방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뼈가 좋은 곳에 임플란트를 8개 정도를 넣었고요. 본을 나중에 뜰 때 뼈하고 임플란트하고 얼마나 잘 붙었는지 과학적으로 수치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평가를 해서 이 중에 이제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기공적으로도 그리고 보철적으로도 좋은 그런 임플란트를 7개 정도를 선정을 해서 이를 제작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본을 뜨고 난 다음에 저희가 전체적인 치아 높이, 우리가 수직 고경이라고 합니다. 치아 높이를 정하는데 조금 더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는 자체 기공실에서 3단계에 걸쳐서, 그러니까 처음에 높이를 측정하고 조금 더 3D 프린터로 만든 치아 형태로 만든 걸로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높이와 이런 수평적인 위치를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또 프레임이 나옵니다. 프레임이 나와서 정말로 그 형태가 괜찮은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최종 보철이 나오기 전에 3번의 확인 단계를 거치는데요. 그 중에 2번째 단계를 오늘 진행하셨고요. 임시 치아를 3D 프린터로 뽑아서 높이가 어떤지, 실제로 환자분의 턱에 안정감이 있는지, 그리고 수평적인 위치가 괜찮은지, 아래 치아와 입술과의 관계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파악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스튜디오로 자리를 옮긴 김성웅 아버님. 직접 카메라를 잡은 신준혁 원장이 치아와 얼굴의 조화를 살펴보기 위해 여러 가지 요청을 합니다. 사진을 찍어 직접 비교하면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보철을 제작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점심시간을 이용해 기공팀과의 회의를 하는 신준혁 원장. 보철 제작에 있어 기공실의 역할은 무척 중요합니다. 숙련된 기공팀이 담당 의료진과 환자와의 원활한 소통으로 더욱 만족스러운 보철물을 신속하게 완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느낌에는 이렇게 하면 여기가 많이 합죽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론 7 정도, 지금 8개 임플란트가 들어가 있는데 8개는 아마 다 맞추기에는 정밀도가 또 오히려 떨어질 거고, 1개는 슬리브 시키고 7개로 이제 할 생각인데, 진료실 체어에서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얼굴 사진도 찍고, 그 다음에 혹시 필요하면 선생님들도 같이 이제 환자분 어떤 얼굴인지 한번 체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기공실은 사실 전국에서 정말 내노라는 그런 기공사들이 모인 기공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는 시각이나 보철물의 퀄리티 자체가 상당히 높고, 그런 퀄리티와 정성을 내기 위해 되게 부단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로만 제작하는 게 아니고 디지털 플러스 장인정신의 아날로그적인 그런 감성까지도 접목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기공실입니다.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으로 작업했을 때 좀 제한된 정보로 저희가 기공 작업을 했었는데, 이제 디지털화 되면서 많은 다양한 정보들이 넘어오거든요. 그런 정보 중에서 환자의 안무 사진이나 그런 데이터가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CAD 작업을 할 때 그 사진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환자가 이 보철물이 삐뚤어졌거나 틀어졌다는 것을 좀 캐치를 잘해서 좀 정확하게 환자분에게 이쁘게 좀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작업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공실이 바빠졌습니다. 김성웅 환자 임시치아 확인 후 다음 단계 제작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임플란트는 인공치근, 지대주, 보철물 3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보철물과 지대주를 받쳐주는 인공치근이 튼튼해야 하지만
이와 함께 음식물을 씻는 보철물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임플란트 보철 제작은 임플란트 과정에서 가장 필수적으로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네, 일단 임플란트 수술 이후에 저희가 본을 뜨고 나서 이제 보철을 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간에 높이를 정하는 과정이 임시 치아를 3D 프린터로 만들어서 치아 형태로 만들어서 환자분의 입안에서 한 어떤 형태가 좋을지에 대한 대략적인 밑그림을 한 번 더 적용을 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번에 티타늄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걸 환자 입안에 적용을 시키고 그 위에 치아 하나하나를 만든 것들을 입안에 한번 시작을 해봐 가지고 완전한 치아가 나오기 전에 한 번 더 환자분 입안에서 잘 맞는지, 기용사분이 의도한 그런 디자인이 맞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시술자인 의사인 제가 처음부터 기획한 그런 최종 형태가 나올 수 있는지를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보철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네, 보통 치과에서는 외부에 있는 기공소로 이제 기공물을 의뢰를 해서 며칠이 지나서 그걸 받는 형태로 이루어지고요. 기공소에서는 여러 치과의 물건들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저만을 위한 기공실을 만들어서 한 10명 정도의 기공사가 이제 활약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온전히 다른 치과와 섞이고 싶지 않고 저만을 위한 저의 생각과 저희 기공사의 어떤 철학이라든지 노하우 이런 것들을 온전히 다른 곳과 공유하지 않고 저희만을 위한 그런 작업실을 이제 만들고 싶었고요. 아무래도 작업 시간도 좀 단축시킬 수 있고 현장에서 환자분의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고 또 환자분의 요구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철물 만들 때 좀 더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들이 네트워크화가 되어 있어서 환자분의 어떤 얼굴 사진이나 그런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공사들이 기공 작업을 할 때 다 이렇게 참고할 수 있게끔 그게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려고 하면 이게 안에 자체 기공실이야만이 이런 것들이 완전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퀄리티의 보철물이 탄생했을 때 결국 그런 혜택을 저희 환자분들이 이제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거기에 많은 신경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거는 뭐 먹고 싶은 거는 이 나이에 뭐 진짜 먹고 싶은 건 다 먹는데 겉절이 이거는 먹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거 한번 하고 싶어요. 그러고 갈비. 임플란트 완료 후 치과 모범생이 된 표정이 어머니는 오늘도 정기 검진을 위해 무더위에도 병원을 찾았습니다. 부분 틀니 사용 중 뒤대치가 흔들려 전악 임플란트 시술을 결정하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고민했지만 임플란트가 끝난 후 너무나 달라진 생활에 빠른 선택을 한 자신을 칭찬하고 싶다고 하네요. 이가 완전 젊었을 때부터 안 좋아가지고 다 빠지고 없었어요. 부분 틀니를 했는데 그게 자꾸 뺐다 끼었다 하니까 그게 막 아프고 너무 아프고 먹을 수도 없고 못 견디었었어요. 끼어갖고도 그게 아픈 거를 자꾸 이제 뺐다 끼었다 한 게는 그게 흔들려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대 가서 다시 이걸 물으니까 임플란트도 안 되고 틀니도 안 되겠다 이랬었는 거라요. 이제 부산 와가지고 그 우리 아는 사람이 자기도 여기서 했는데 거기 한번 가보라 이라는 거예요. 그래 그때 바로 예약을 해갖고 여기 왔거든요. 저기 원장 선생님이 이래 보더만은 된다 하는 기라 나는 깜짝 놀라서 이래 너무 다 봤어 이래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래 그 뒷날 와가지고 예약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어머니. 오랜만이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지내고 계시죠? 예, 예, 오늘 정기 검사하는 날이고 예. 식사는 잘하고 계시죠, 어머니? 예. 너무 잘 먹어서 사실. 얼굴도 좀 좋아지셨어요, 보니까. 예, 그렇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음식 가리지 마시고 주의사항이 없어요. 드시고 싶은 거 질기고 강하고 단단하고 다 괜찮으니까 그냥 뭐든지 드세요. 괜찮아요. 자꾸 써야지 더 좋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혀 겁먹지 마시고 굉장히 강한 재질로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조심하지 마시고 그냥 콕콕 쓰세요. 그래요? 예.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자, 제가 안에 상태 한번 체크 좀 할게요. 잇몸까지 이렇게 보철이 들어가서 모양도 예쁘고, 이보세요. 있는 씹는 요런 재질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뭐 씹는데 아마 전혀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죠? 자, 앙 다물어 보세요. 딱딱딱 씹어 보세요. 아이, 좋습니다. 예, 여기 네. 이가 여기 까끌까끌하는 건 일부러 그리 된 겁니까? 예, 예. 고기가 이게 이게 옛날에 쓰던 틀니는 이제 다 이렇게 갈려가지고 평평하게 돼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소이빨처럼 그렇게 된 거고 원래 사람 치아는 이렇게 해박죽 구조가 볼록볼록해요. 그래야 이제 잘 씹히거든요. 나중에 이제 혹시 입안이 마르고 침이 잘 안 나오고 하면 그게 조금 날카롭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나중에 조금 이렇게 맨들하게는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조금 지켜보고 어머니께서 많이 불편해 하시면 좀 부드럽게 하고 지금은 약간 절삭력을 좀 높여놨어요. 예. 그게 왜 그런가 싶어서. 그러니까 전혀 뭐 놀라지 말고 그냥 콱콱 쓰세요. 예, 예. 누가 그 하는 거 권하고 싶어요. 아는 사람이 내가 이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예. 너무 예, 좋아요. 많이들 그렇게 말씀 주셔서 저도 되게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도 계속 관리해 드릴게요. 예. 환자분께서는 부분 틀니를 치아가 일부만 남아 있고 위에는 임플란트를 기존에 다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이제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분 틀니에 거는 그런 치아를 만들기 위한 임플란트를 하셨어요. 그래서 위아래로 부분 틀니로 오랫동안 쓰셨고 본인은 임플란트가 안 된다고 오랫동안 생각하고 계셨다가 이제 치과에 찾아오셨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틀니를 쓰면 아래쪽 아래쪽이 좀 많이 불편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혀가 있고 아래쪽에는 그 이 치아의 뼈의 폭이 많이 좁기 때문에 잇몸살에 많이 눌려서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그래서 아래쪽을 일단은 임플란트 치료를 하는 걸 원하셔서 아래쪽 치아를 잇몸 상태가 안 좋은 치아를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6개를 심고 잇몸이 들어가 있고 티타늄 프레임이 들어가 있는 오른6라고 하는 임플란트 보철로 해결을 했고요. 얼굴 상태에서도 보면 처음에 틀니를 쓰면서 이 틀니의 재질이 플라스틱 아크릴릭 레진이라 해서 닳는 그런 플라스틱 재질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사용하면서 이 틀니가 많이 닳기 때문에 치아 높이를 수직 고경이라고 합니다. 이게 많이 낮아진 상태에서 오셔가지고 팔자주름도 많이 깊어지고 아래쪽 턱이 또 많이 앞으로 전돌이 되고 그러면서 밑턱이 좀 더 들어가 보이는 형태로 오셨는데요. 실제로 이 측모 이게 정면에서도 이 임플란트 보철을 함으로써 수직적인 고경을 많이 확보를 해서 조금 더 젊어 보이는 형태를 구현이 되었고요. 아무래도 식사 시는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살도 많이 붙고 피부도 굉장히 좋아지고 얼굴이 굉장히 편안하고 좀 행복한 굉장히 젊어 보이는 얼굴을 가지고 밝게 그렇게 오셨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치아 관리를 받는 표정이 어머니. 임플란트한 후 꼼꼼한 관리와 점검은 필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관리가 소홀하면 임플란트 고정체 부위가 망가지거나 염증이 더욱 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보철물 주변에 낀 치태나 치석을 방치하게 되면 세균 번식으로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하네요.
우리가 임플란트를 대부분 하시는 분들은 자연 치아가 뭐 잇몸 문제든 충치 문제든 자연 치아를 상실하게 된 이후에 임플란트를 하게 되는데요. 구강 상태에서 이제 치아를 상실할 때는 구강병으로 인해서 치아를 상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치아를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했다고 해서 임플란트는 그럼 영구적으로 건강하게 갈 수가 있느냐? 그거는 물음표입니다. 관리가 잘 되고 환자분이 건강하시면 평생 쓰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치아가 상실했던 이유와 비슷하게 임플란트 주위에도 문제가 생기면 임플란트를 잡고 있는 뼈가 소실이 되면서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이 생기고 임플란트가 흔들리게 되면서 임플란트도 상실할 수가 있거든요. 임플란트를 상실하고 났을 때는 또 대체제는 임플란트예요. 그런데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수술에서는 성공률이 더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임플란트 한번 수술하셨을 때 이 상태에서 건강하게 평생 쓰시는 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2개월이나 3개월에 한 번씩 치과에 내원을 하셔서 이상이 있는지 검진을 한 번씩 해보시고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본인이 칫솔질이 안 된 부분은 치과에 맡기셔가지고 전문가가 관리를 해드리는 것을 받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 고기도 먹어도 되고 그냥 김치도 내가 한 10달 동안 못 먹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김치도 먹어도 되고 너무 참으로 살기가 편해졌어요. 앞으로 이제 이가 잘 보존이 돼야 될 건데 얼마나 가는지 그게 걱정됩니다. 너무 잘 먹어서 큰일. 마산에서 이곳 부산까지 치과를 다니는 이경원 씨는 무더위에도 치과 진료는 빠지지 않습니다. 힘들만도 하지만 얼굴엔 행복함이 가득한데요. 임플란트를 하고 난 후부터 그전에 느껴보지 못한 편리함과 변화에 그의 얼굴이 평온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빨 상태가 좀 안 좋긴 안 좋았어요. 안 좋았는데 이제 자꾸 빼다 보니까 하나씩 빼다 보니까 전체를 다 빼는 게 낫겠다 해서 제가 그 위에를 틀니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음식을 먹을 때라든지 이럴 때는 뭐 크게 입을 벌리지도 못하고 저작 활동을 할 때 틀니가 덜거덕거리는 경우도 있고 저녁에 잘 때 항상 취침하기 전에는 뽑아가지고 소독약에 담궈놔야 되고 다음날 또 세척해서 끼워야 되고 사람들 만날 때도 보면은 입의 어떤 구조부터가 입술부터가 좀 차이가 나고 전화기에 내가 임플란트를 하시는 걸 보고 아 이게 저한테 하면은 딱 맞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찾아왔죠. 안녕하세요. 오늘도 마산에서 오신 거예요? 네. 식사는 잘 하고 계십니까? 네. 예. 자, 제가 오늘 간단히 체크 좀 해보겠습니다. 자, 아시고. 요거는 다른 저 만나기 전에 하셨던 임플란트죠? 그죠? 다 물어보세요. 아시고. 우리가 이제 한 달, 두 달 뭐 요렇게 지나다 보면 이제 요 임플란트 아래쪽에 치아의 위치가 이제 조금씩 자리를 잡아 나가거든요. 그래서 고를 때마다 위치가 좀 필요하면 조정을 조금씩 해줘야 돼요. 편하다고 하셔도 이쪽 부분이 조금 많이 나 있는 것 같아요. 자, 해보세요. 이렇게 치과에서 높이를 좀 봐줘야 나중에 문제없이 오랫동안 쓸 수 있거든요. 자, 다 물어보세요. 그쵸, 아시고. 다 물어보세요. 아시고. 뭐 잇몸 반응도 좋으시고 뭐 굉장히 치아도 자연스럽게 잘 돼 있고 튼튼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만 관리하면 뭐 되게 오래 쓰실 겁니다.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위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틀니를 굉장히 오랜 기간 사용을 하셨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계셨던 주 이유가 이제 종래의 방식으로는 임플란트를 했을 경우에 뼈 이식을 또 많이 해야 되고 또 좁아진 폭의 그런 골폭을 많이 증가시켜야 된다든지 그리고 수직적인 골 소실이 많으시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하는 그런 기간도 오래 걸리지만 이 보이기에 여기가 많이 꺼져서 합죽해 보이는 종래의 그런 치아 타입의 임플란트 보철을 했을 때 많이 꺼져 보이는 상태에 대해서 많은 걱정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내원을 하셨고 또 제가 그래서 얼굴 사진이라든지
정면, 측면 이런 것들을 잘 분석을 해서 종료의 방식에서는 최소 6에서 1년 이상의 그런 치료 기간이 필요한 케이스였지만 뼈 이식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3, 4개월 만에 끝나는 그런 치료 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합죽해 보이는 잇몸을 임플란트 보철에 인공 잇몸을 넣었습니다. 인공 잇몸이 들어가서 여기가 충분히 인중 부분이 지지가 되고 입술이 지지가 돼서 전혀 꺼지지 않고 오히려 볼륨을 증가시켜서 팔자주름을 없애고 인중이 꺼지지 않고 또 입술이 조금 더 두툼해 보이는 그런 형태의 얼굴을 만들 수 있게끔 임플란트 보철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타입의 임플란트 보철이 좋은 게 뭐냐면 나사로 연결이 돼 있어서요. 이제 환자분께서 지금은 만 65세지만 이제 10년, 20년 이제 써야 되잖아요. 근데 임플란트랑 임플란트 보철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환자분 몸이 변하는 거예요. 뼈가 조금 줄어든다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요 보철물은 좋은 점이 요 나사를 탁 풀어 가지고 여기만 더 이렇게 붙여서 첨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줄어든 만큼 또 개조를 해서 또 그대로 쓸 수 있게끔 저희 자체 기공실에서 이걸 빼서 주면 저기서 금방 그거 조절을 하거든요. 그래야 다시 제가 끼워 넣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되게 안정적이고 환자분께서 오래 쓰시는데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임플란트를 강화를 다 했으니까 네. 마찰되는 걸 감각을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네. 혹시 잘못해서 떼어지는 있는 것입니다. 위에는 이제 지르코니아라고 하는 보철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자연치보다 2배 가까이 강한 강도예요. 그래서 아마 환자분이 쓰시는 힘으로는 깨지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위에는 또 안에는 또 티타늄으로 들어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처음 담으셨을 때 오히려 이게 대리석처럼 되게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두께가 얇을 때는 깨질 때가 있는데 저렇게 만든 거는 되게 단단하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담으실 때 딱딱딱딱 소리가 좀 많이 나실 거예요. 그게 일정 기간은 그럴 겁니다.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 좀 잦아드는데 그래서 깨지거나 이런 거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그래서 되게 안정적이고 환자분께서 오래 쓰시는데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우리가 전체 임플란트를 하게 됐을 때는요. 굉장히 구강 환경이 급격하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겁니다. 뭐 짧게는 수년, 뭐 아니면 몇십 년 이렇게 동안 이렇게 조금 안 좋은 구강 환경에 계시다가 이제 갑자기 정상적인 구강 환경으로 바뀌게 됐을 때 처음에 들어갔을 때의 그런 환자분의 상태랑 한 달이 지나고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났을 때 턱의 위치라든지 근육의 어떤 변화 그리고 주변의 환경의 변화가 반드시 동반이 되기 때문에 그걸 방치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이 좀 오랫동안 편하게 쓰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해드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이가 안 좋아진 거에 대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 원인이 잘 개선이 되었는지 또 환자분이 또 잘 관리를 하고 계신지 그리고 임플란트는 주변의 잇몸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잇몸과의 관계가 잘 형성이 되었는지 또 식사를 할 때 한쪽으로 잘 씹히고 한쪽은 덜 씹힌다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제가 책임감 있게 좀 봐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내원을 하시게 됐을 때 그런 걸 제가 의사로서 체크를 해드리고 또 혹시나 그런 관리가 좀 부족하다거나 또 그런 데 대해서 조금 자신이 없다고 하면 또 저희 치과에는 그런 것들을 관리해주는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로라도 뭐 2달에 한 번 치과에 내원을 하게 하는 그런 양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특히 이런 전학 임플란트라든지 고난이도 치료를 하신 분들께는 많이 권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로 오래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진료가 끝나고 근처 식당에 간 경원 씨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합니다. 요즘 먹는 즐거움에 한껏 빠져 있다고 하는데요.
예전엔 씹는 게 힘들어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걱정 없이 즐길 수 있어 식사 시간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근데 식사할 때 제일 좋은 거는 이 씹는 이게 아주 자연스럽다는 거죠. 뭐든지 뭐 입을 크게 벌린다든지 아니면 조금 질긴 거라든지 이런 걸 다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제일 좋은 거죠. 옛날에는 그렇습니다. 그 털리로 했을 때는 찐득한 걸 씹을 때는 털리가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입을 크게 벌릴 수도 없고 제가 이제 그런 데 먹는 걸 상당히 조심을 하지. 아예 접근을 잘 안 하고 했는데 이걸 하고 나서는 그런 게 전혀 없죠. 제가 이런 걸 이제 다 해보고 아래 위로 다 해보니까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빨은 한번 어긋나기 시작하면은 다음에 그때 회복하는데 상당히 힘들고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항상 그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치과 치료, 특히 임플란트 보철이나 전체 임플란트 같은 이런 큰 케이스 치료나 난이도 높은 치료에 있어서는 우리가 전체 치료 과정 중에 숙련도 있는 의사가 뭐 진단을 잘하고 시술을 잘해서 또 그 기초를 잘 만들어 놓는다면 또 그 임플란트 보철 이 파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잘 만들어진 보철을 통해서 또 얼마나 튼튼하고 오래 가느냐, 또 환자분 입장에서 잘 씹히고 또 얼마나 심미적으로 예쁘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느냐가 보철적인 파트 그 영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치과 같은 경우에도 기공실이라는 곳에서 10여 명의 기공사와 함께 좋은 팀워크를 이루어서 또 열심히 좋은 보철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이 잘 조화가 이루어졌을 때 성공적인 그런 임플란트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술 발달로 인해 다양한 방법으로 건강한 치아 생활을 오래 영유할 수 있게 되었지만 진단부터 사후 관리까지 제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속된 관심과 관리, 제대로 된 치료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삶의 질과 가장 밀접한 치아 건강, 우리의 선택이 필요할 때입니다.